그렇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작년 말에 현대차가 13년 만에 다시 일본 시장에 재진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호불호가 갈렸어요. 어떤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이다, 어떤 부분들은 아직 시기상조고 13년 전에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를 자문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촉진을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진출한 현대차에 대한 평가 자체가 일본 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반응이 좋다라는 거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시기적으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13년 전에 일본 시장에서 이 현대차가 실패한 이유는 원래 주력 모델은 소나타였거든요. 근데 소나타 자체가 배용준이라는 걸출한 배우를 써서 홍보대사를 써서 일본에 진출했지만은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의 이유는 딜러 체제가 시스템이 안정화 안 됐다는 문제점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차를 2등 국민이 만드는 차다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 차를 보는 시각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은 현대차로부터 미쓰비시 시스템 이런 걸 통해서 선진형으로 도약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일본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많았다는 거. 그리고 해외차, 수입차에 대한 배타적인 부분들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큰 게 일본 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본 내에서의 수입차 점유율이 5%, 6%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13년 전에 소나타의 완성도는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또 일본 자체가 도로가 굉장히 좁고 좁은 골목이 많고 또 차고지 증명제를 통해서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경차를 빼놓군요. 근데 소나타라는 게 중형차이면서도 주차장의 면적 또 골목의 이동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2등 국민이 만든 차의 이미지가 컸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이번에 진출한 현대차는요, 이런 13년 전에 여러 가지 전철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새롭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더더욱 완성도 좋은 효과가 나오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현재 딜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만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고요. 또 실제로 내연기관차는 이 현대차하고 도요타라든지 일본차하고 비교하기가 아직은 간단치는 않습니다. 물론 국내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 그 글로벌 시장의 수준까지 올라갔지만은 일본인들이 보는 시각은 아직도 좀 한두 단계 떨어져서 본다는 이런 시각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차는 포기해버리고 일본 도요타부터 혼다, 닛산 모두 다 낮은 것이 전기차 전환이거든요. 일본이 갈라파고스로 전락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내연기관이나 아니면 하이브리드에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벌써 늦었어요. 아마 현대차 그룹 비교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도요타 모델까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작년에 나온 아이오닉 5가 한 두세 단계는 수준이 더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공략을 아예 우리뿐이 없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인정받은 전기차 아이오닉 5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수소차, 물론 도요타 미라이하고 유일하게 두 가지 이 상용 모델이 현대차의 넥소거든요. 이 두 가지 모델뿐이 없기 때문에 수소 전기차의 넥소와 또 전기차의 대표 명성인 아이오닉 5 이 두 가지 모델을 온라인 판매로 해서 본격적으로 일본 시장에 진입을 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마 지금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예전에 우려했던 부분들은 많이 사라지고 도리어 일본은 혐한 정서가 굉장히 크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는 한두 단계 좀 격화시켜서 얘기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이오닉 5 들어간 거 보면은 혐한 정서를 갖고 있는 일본의 자동차 전문가들이요 호평일색이에요. 그 아이오닉 5에 대한 평가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오는 거 보면은 너무 긍정적이어서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도 이거 굉장히 글로벌 수준이다. 그리고 도요타가 이런 걸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나타날 정도로 완성도가 뛰어나다는 거. 그리고 한두 단계 낮게 보던 시각도 완전히 변했다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유심히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시장의 흐름에 대한 것들, 또 기술에 대한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아예 일본 전문가들을 영입한 부분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일본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하나의 그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어떤 현대차 그룹의 이미지가 미국과 유럽이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점유율이 다 10%가 넘어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제네시스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수익이 3배가 늘어났어요. 이미 프리미엄으로 자리매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일본 시장은
제3, 4 정도 될 정도의 시장 크기가 보통 6, 700만 대 정도가 되는 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타적이다 보니까 수입차 시장의 무덤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일본 시장이에요. 현대차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반 뭐 BMW, 벤츠도 그럴 정도니까. 근데 더 낮게 봤던 게 대한민국 현대차 그룹의 차라고 봤었죠. 근데 최근에 수준이 워낙 높아지면서 일본 시장에서의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일본 시장은요, 미국과 유럽하고 틀리게 우리가 재공략한다는 거. 특히 일본에서 자동차 기술을 배워서 우리가 선진국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 배타적인 일본 시장을 점령하는 것은 미국과 유럽 시장을 점령하는 것에 비해서 자기 만족도 측면에서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새 얘기하는 게 그 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본 시장은 미국과 유럽의 시장 점유와는 틀리게 자기 만족도도 굉장히 높이고, 또 이 자동차의 본고장인 우리가 기술을 받았던 일본 시장을 거꾸로 재공략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수소전기차, 전기차를 가지고 진행한다는 것은 더더욱 의미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핵심 계열사인 모비스 같은 경우에 일본 전문가 영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갈라파고스로 전락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비디오 테이프 가지고 베타 방식과 VHS 방식. 근데 결국은 베타 방식이 망했거든요. 일본도 독자적으로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독자 시스템을 쓰다가 홀딱 망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쳐서 반도체도 다 이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어버렸고, 또 휴대폰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자동차 분야도 대한민국에 넘겨주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사항이 나올 정도로 도요타, 혼다, 닛산, 미국, 일본의 빅3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세 개의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요, 전기차를 제대로 제작을 해서 공급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은 배타적인 부분이 많고, 또 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를 급변하게 되면은 고용 창출 측면도 문제가 있고 부품 공급도 문제가 있다. 이 일본 내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좀 더 가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쓰게 되면은 고용도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좀 더 친환경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도요타를 중심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아직도 올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완성도나 연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이 세계에서 최고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연소를 시키거든요. 완전히 무공해인 전기차 자체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죠.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현대차하고 3, 4년 정도 격차가 있어요. 지금 나오는 도요타의 전기차 수준을 보게 되면은 작년에 나온 아이오닉 5보다 두세 단계가 떨어집니다. 벌써 그래서 한 4년 정도 격차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일본이 지금 글로벌 전문가들이 다들 걱정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평가도 그렇고 자동차 분야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서 평가 절하가 되고 무너진 느낌이 많아요. 그리고 이 전문가들도 젊은이들이 공부하러 외국에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눌러앉아서 편하게 지내는 거, 이런 게 몸에 배다 보니까 실제로 일본 내의 어떤 중요한 기업들이 국부 유출이 돼서 나간다라는 부분이 많은데, 자동차 분야도 지금 제 예외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미래의 어떤 방향 전환에 대한 것들을 너무 소홀히 보는 거 아닌가라는, 그래서 자동차 산업도 결국은 갈라파고스로 전락하면서 우리하고 격차가 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시장 공략이 아이오닉 5나 또 수소전기차, 미라이와 더불어서 쌍도마차인 넥소, SUV 모델이니까 이런 모델들은 타이밍도 많고요. 또 온라인 판매를 한다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의 어떤 전기차 공략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고, 아마 이 실질적으로 매출 측면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일본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비롯한 내연기관의 중심에 두면서 갈라파고스로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일본의 여러 가지 흐름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런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오닉 5, EV6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일단 같은 플랫폼에서 차종을 다르게 만든 게 현대의 기아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10여 가지 차종이 이 GMP라는 플랫폼에서 나오는데, 이 GMP 플랫폼이 완성도가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는 굉장히 넓거든요. 아이오닉 5만 보더라도 우리가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의 휠베이스하고 똑같아요. 거의 3m입니다. 안에가 벌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 아이오닉 5가 준중형 정도의 CUV 형태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가게 되면 대형 SUV의 넓이를 느낄 정도로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각종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일본하게 되면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입차에 대한 배타적인 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ICT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극대화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번에 아이오닉 5 같은 전기차에 극대화시켜서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의미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 아이오닉 5의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가미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미 나타나고 있지만은요, V2L 기능 같은 경우 있죠. 차에서 각종 전원을 꺼내서 부하에다 연결해 쓰는 거죠. 이거는 최근에 불고 있는 국내에서 오토 캠핑, 즉 우리가 말하는 차박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전기차가 전기 에너지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오토 캠핑에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하고, 또 비상시에 전원이 나가는 재난 지역 같은데 이 전기차 10대만 가도 여기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가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 아이오닉 5나 EV6에서 나오는 V2L 기능은요, 바깥에서 전기를 3.6kW까지 꺼낼 수가 있어요. 3.6kW 정도면은 세탁기 두세 개를 돌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소모가 큰 가전제품 두세 가지를 오토 캠핑 바깥에 뜰에 나와서 차에 220V 콘센트에 꽂아서 집에 일반 가전제품을 쓸 수 있는 정도라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이미 아이오닉 5의 V2L 기능은요, 호주에서도 이 소문이 났었어요. 호주가 땅덩어리는 넓은데 인구 밀도가 떨어져서 어떤 집은 외딴 데에 일반 근처가 뭐 1, 200km 떨어져 있는 이런 외딴 집들도 있거든요. 근데 호주도 땅덩어리 크다 보니까 재난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일반 멀리 떨어져 있는 가정집이 일반 축전지 같은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전기 공급이 민영화되어 있다 보니까 원활히 공급을 못 하다 보니까 이 전기가 좀 남아 있을 때는 배터리 충전을 시키고, 전기가 나가게 되면 충전된 배터리에서 전기를 꺼내 쓰는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떨어져 있는 외딴 가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가구가 이 전기가 나간 상태에서 배터리에다 충전을 못 시켜서 준비를 못 했대요. 근데 마침 생각했던 것이 최근에 구입한 아이오닉 5가 생각이 나서 아이오닉 5에서 나오는 220V 콘센트에다가 꽂아봤더니 3.6kW니까 웬만한 전기차 납축전지 집에 저장 비상 에너지 저장보다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원만하게 극복도 하고 즐겼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아마 이런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이 재난에 대한 것들 또 뭐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가에서 아이오닉 5가 갖고 있는 세계 최초의 V2L 기능 3.6kW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본에서 아이오닉 5 같은 모델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이 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일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일본에 대한 분석은 철저하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이 수입차에 대한 배타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 테슬라 차량이 5,000대가 넘게 판매가 됐어요. 1년에.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OTA 같은 실시간 무선 업데이트 기능이라든지 또 오토파일러 같은 자율주행 기능을 좀 더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끌어모으고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강화시킨 것이 실질적으로 테슬라 차량의 판매가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현대차 입장에서도 완성도 최고인,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모델 3나 이런 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완성도가 좋은 것이 또 아이오닉 5 같은 모델들이에요. EV6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델의 V2L 기능은 물론이고요. 또 특히 ICT 기능, 또 특히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요소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생활 공간으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요소들은 실제로 테슬라가 구비하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진출을 하게 되면은 테슬라 차량을 물리치고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모델이 전폭적으로 수용되지 않을까, 시장 점유율을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테슬라 차량을 보게 되면은 OTA라든지 오토파일럿 기능은 뛰어나지만은 하나하나 보면은 뒷문 같은 경우에 비상시에 전원이 나가면 열리지 않는다든지, 또 무릎 공간이 워낙 적어서 뒷좌석은 짐 전돈 넣는 사라지 2열식으로 좌석을 못 앉는다는 거. 그리고 트렁크 같은 데 마무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섣부른 경우가 좀 있어요. 심지어는 차의 패널 사이에 단차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건데, 특히 이 비상시에
직관성으로 손잡이를 통해서 당기게 되면 문이 열리는 게 일반 자동차 제작사의 차라면 테슬라는 자동차 제작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소홀히 해서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모델 3 뒷문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나가면 아예 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앞좌석 쪽도 혹시 전원 나가게 되면은 뭐 손잡이를 당겨서 열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 매트를 들쳐라, 스위치가 어디에 있을 것이다. 지금 머리가 멘붕인 상태에서 이거를 찾는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현대차 아이오닉 5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더 특화된 요소가 테슬라 차량에 비해서 훨씬 많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일본 시장에서의 가능성 굉장히 높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혐한 정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것도 좋은 차량을 통해서 좋은 가격으로 소비자한테 안심하고 믿고 올 수 있는 차다라는 이미지를 정복을 하게 되면은 대래 충성 고객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기대감을 높인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더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